다음 주에 이더리움 역대급 청산쇼 펼쳐집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급락을 보여주면서 살짝은 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긴 하죠. 일목균형표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정말 반등의 시작점일지 이게 추가 하락일지 딱 결정되기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괜히 지금 자리에서 굳이 잡기보다는 올라타면 잡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이 파동을 발라먹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주말 시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 청산쇼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여기서 큰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살짝 많았던 상황이지만 버틸 가격에서는 버티고는 있습니다. 대신 일목균형표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면 조정의 폭은 한 번 더 세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크다라고 해서 2,000달러는 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오늘 이 가격을 정말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4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흐름이 상당히 좋기는 하죠. 조정이 많이 나온 건 맞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목균형표 올라타면 결국에 양운이 크기가 크더라도 이때부터 양운이 형성이 됐죠. 이때부터 딱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서 양운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결국에 양운은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횡보를 보여주면서 마주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마주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마주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이제부터는 양운이 아니라 음운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걸 올라타면서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목만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CME 갭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2250달러 여기서 매수 오더블록이 있었거든요. 1시간 봉상 여기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결국에 CME 갭까지 내려왔던 상황.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CME 갭에 대해서도 이따가 보겠지만 일단 여기서 강한 매도 오더블록이 쌓였고 가격이 급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매도 오더블록이 쌓였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급하게 올리면서 매수 오더블록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를 받는 게 매수 오더블록 때문에 그렇게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이 CME 갭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 이때 딱 2월 2일 날 시가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애매하다면 그냥 안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4시간 봉상으로 여기서 마감하는 순간 우리는 이더리움 숏배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죠. 4시간 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CME 갭 이 구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버텨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CME 갭 보이시죠? 2월 6일과 2월 9일에 발생했던 2062달러와 2119달러 이 구간에서 버텨준다면 그리고 이때 딱 보이죠? 3월 16일 시가 자, 딱 이 가격이 딱 2149달러거든요. 이 위로 딱 올라타는 순간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 봉 딱 흐름을 보게 되면 2149달러 위에서 유지를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지지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팩트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더리움이 타점 잡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비트코인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때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롱 유동성 흡수하면서 올라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 한번 들어갔어요. 저는 확인되는 자리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탈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항 맞을 구간 딱 보이시죠? CME 갭 2월 9일 날 시가에서 저항 맞는 거 보고 저도 매매를 진행했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도 이 타점에서 정확히 보이실 텐데 6시 16분이죠. 이때 딱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는 최고점, 최저점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확인되는 자리에서만 수익을 쌓아놔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한번 챙겼다는 거죠. 뭐 이런 수익이 매일마다 난다 그렇게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리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수익 높은 자리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혼자서 매매하는 게 좀 어렵다, 수익 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혼자서 수익 잘 내고 있다, 관심 없다 이러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겠고요. 자, 그럼 1시간 봉을 보면서 이더리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자, 이게 데리빗이라는 사이트에서 옵션 상품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로 향할지 그거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인데, 3월 22일 옵션 상품을 보게 되면 뭐 지금과 동일하죠. 뭐 여러 가격들을 보게 되면 4월 3일에는 2157달러, 그리고 4월 10일에는 2158달러, 그리고 5월 달에는 2167달러니까 지금보다는 높죠. 뭐 연말까지 가게 됐을 때에는 2215달러. 뭐 지금과는 큰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것들 보는 거, 풋옵션이나 콜옵션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히트맵하고 이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CME 갭 2월 2일날 시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 차트만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CME 갭에 대해서 일단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탔다는 게 팩트이긴 합니다. 2월 9일 시가 이게 2119달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2월 9일 시가 여기 딱 보이듯이 여기 시가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버텨준다면 단기 조정은 끝나고 반등이나 상승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높지만 뭐 무조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이 청산 히트맵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을 딱 보게 되면 이번에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청산 물량들이 꽤나 잡혔던 모습입니다.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가격 건들면서 결국에 이런 자리들은 꼬리나 아니면 윗꼬리나 아랫꼬리나 막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살짝 크게 보시게 되면 이 구간 한번 먹고 반등 보여주면서 이 물량 먹어갔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 위아래로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여기서 물량 먹었으니까 위에 이제 또 청산 물량이 쌓여있는 자리이고 밑에는 해당 가격에 쌓여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이 구간이죠. 2106달러. 자, 2106달러에다가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6달러고,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176달러. 2176달러면은 이 구간이죠. 자, 최근에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번 저항을 맞았던 구간입니다. 위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말이죠. 자,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밑에 있는 이 CME 갭은 뭐 지금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더라도 위에 열린 상황이 매도 오더 블록이 쌓여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청산 히트맵 상으로는 아래가 더 두꺼운 게 현실적입니다. 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2106달러하고 이 밑에 있는 2104달러. 자, 대략적으로 2100달러에서 계속해서 물량들이 쌓여 있는 상황. 이 아래 꼬리를 보면서 들어왔던 베팅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위에보다 아래에 쌓인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빼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차라리 시원하게 빼고 나서 들어 올리는 게 다음 주에 올리는 파동에 맞춰서 더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롱 유동성이 안 털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털고 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2176달러 한번 저항을 맞고 나서 내려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CME 갭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타려는 시도, 게다가 3월 16일 이 시가 이 갭 구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말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유동성을 먹으러 가는 파동 흐름이 한번 나온다면 이 매도 오더 블록이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176달러 그 위에 있는 유동성까지 한 번에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 유동성을 한 번에 못 먹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까지 한 번에 들어 올리면서 뭐 한 번에 못 올려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 물량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서만 유지가 될 때만 베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먹죠. 그렇게 되면 매도 오더블록이 좀 쌓이게 되면서 갑자기 뭐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면 밑에는 매수 오더블록이 쌓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적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아무튼 이 유동성 못 먹으면 저는 롱베팅 안 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선 말이죠. 왜냐? 밑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 구간에 대한 유동성 먹고 나서 이 매도 오더블록 이가까지는 딱 체크를 하고 내려올 때 이 2176달러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1번인데 자 2176달러면 이전에도 지지를 보여줬던 구간이니까 이거를 스탑로스로 걸어두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게 청산 히트맵에서도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구간을 버텨준다면 베팅을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CME 갭 3월 16일 시가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이거를 넘어서고 나서 베팅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밑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주말 시장 안에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간다면 저는 차라리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파동에 맞춰서 저는 CME 갭 이 2월 6일 종가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올라탄다면 이거를 지지받는지 보고 이때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3% 정도가 빠져야 됩니다. 한 번에 3%는 빠지기 어렵더라도 이 구간에 대한 유동성을 먹고 나서 만약에 2월 9일에 시가 부근에서도 지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도 롱베팅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2176달러 이거를 유동성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이렇게만 마감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딱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거 올라타더라도 2176달러 이거 올라타더라도 결국에 유동성을 한번 아래로 먹고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나서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밀린다. 근데 2149달러 밑에서 마감하는 음봉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2106달러 이 수준까지 한번 숏배팅을 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타점이 막 손익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1시간 봉이 여기서 마감했다고 치면 밑으로 내려가면 1% 그때 위로 올라갔을 때는 또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손절은 칼같이 뭐 한번 1시간 봉이 이렇게 마감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분봉 상황을 보면서 타점을 보면서 2149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뭐 종가 마감을 한다면 그때는 칼 손절이 맞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애매하죠. 이 안에서만 머물 때에는 차라리 베팅을 안 하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자, 왜냐면 밑으로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할 수도 있는데 굳이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매물을 먹고 나서 들어올리는지 또는 밑에 유동성까지 먹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타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도 정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롱 자리도 아니고 숏 자리도 아닙니다.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땐 7대3으로 롱자리가 맞기는 해요. 여기까지 먹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밑으로 유동성이 남아있는 상태고 주말에 갑자기 또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관련된 호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대신 아래로 한번 털고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위로 가더라도 쌓인 물량들이 많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방향을 맞추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자리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확인되는 자리 거의 100% 확신에 가까운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높게 잡아도 수익 낼 수 있고 낮게 잡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러한 장에서는 확실한 자리, 이 롱 유동성 먹고 나서 들어 올리는 그 확인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고 또는 올라오는 파동에 맞춰서 저항 맞을 구간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그때 딱 숏배팅을 합니다. 자, 무조건 숏, 무조건 롱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맞지가 않죠. 대신 유동성 먹는지 또는 저항 맞는지 정말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도 이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고점, 뭐 최저점 이런 거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흐름에 맞게 우리가 기계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고 타점이 나온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하루에 한 번을 매매를 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혁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